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책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던 조국은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며 수백만 명의 촛불 시민께 이 책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모두 8장의 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1장 실연의 가시밭길에서는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고 극단적으로 양분된 여론 속에서 왜, 어떤 생각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에서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8가지 의혹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힙니다. 또한 압수수색으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전에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국 불가론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즉 괴물이 된 검찰을 이야기합니다. 조국은 책에서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표현합니다.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 사냥, 순식간에 무려 10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마치 사냥을 일삼았던 검찰, 그리고 언론과 보수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한 집안이 멸문지화 당하는 과정이 피해자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인사청문회를 막는 보수 야당, 그리고 36일이라는 짧은 재임 기간. 5장에는 자신이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심정을 담아놓았습니다. 제6장 서초동에 장엄한 촛불 십자가. 수백만이 쏟아져 나온 촛불 집회를 바라보며 조국은 자신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7장 얄궂은 운명. 2019년 12월 26일 조국 전 장관은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동부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이날 하루 구치소 독방에서의 심경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와 잠자리에 들기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쿠데타란 표현에서 엿보이듯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몇 가지 사건을 드러냅니다. 조직을 지극히 사랑한다던 윤석열의 진심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요 사건 일지도 담겨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시선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면서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 꾹 참고 썼다고 말했습니다.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는 책의 일부 대목입니다. 나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와 관련해 문재인 이사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관중에게 질문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그럼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관중은 크게 웃었지만 나는 당황했다. 사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한 김선수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고민이 커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께 의논드렸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청와대 안팎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도 상의했는데 다들 같은 의견이었다. 대부분은 내 고향인 부산이나 내가 오래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적지 출마를 권했다. 정치인으로 변신하라는 요구였다. 고민이 깊어졌다. 의아하고 궁금하다. 이 보도의 최초 정보 제공자는 누구였을까? 첫째, 표창장이 재발급되었음을 알고 있고, 둘째,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알리고 싶은 사람만이 검찰 또는 언론에 제보할 수 있다. 검찰은 강사유계실 PC를 확보하기 전이다. 누구일까? 동양대 관계자 외에는 없다. 도대체 내가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인가? 딸은 아반떼를 타는데 포르쉐는 어디서 튀어나온 차인가? 나와 가족은 유학 시절을 제외하고 한 번도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 아들은 오히려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가해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는 공식 기록이 있는데 아들이 성희롱을 했다니 이 무슨 음해인가?
그러나 검찰은 2017년 5월 내가 민정수석이 된 후 딸이 받은 장학금 액수 총 600만 원을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나와 노 원장님을 기소했다. 얼토당토하는 기소였다. 나에게 뇌물범의 낙인을 찍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가슴속 깊이 모욕감을 느꼈다. 노 원장님께 정말 죄송했다. 학업에 적응하지 못한 지도 학생에게 준 장학금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두려우셨을까 싶다. 부산대 의존원의 장학금 수혜율은 2016년 81.4%, 2017년 78.6%, 2018년 95.4%라는 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보수 야당, 언론, 논객 등이 유포한다.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공수처 흠집내기 취재를 벌일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 위반 수사의 2첩과 제2첩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은 갓 출범한 공수처를 쉴 새 없이 몰아세우고 있지 않은가. 나 전 의원의 딸 대학 성적이 D0에서 A뿔로 수정되는 등 10회 대폭 상향 정정됐는데 검찰은 이것을 강사의 재량이라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만약 내 딸의 성적이 이렇게 수정되었다면 검찰은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집회 현장에서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친 시민들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구호는 나에 대한 우상화도 개인 숭배도 아니었다. 촛불 시민들은 나의 한계와 흠을 직시하면서도 폭주하는 검찰에 경고하고 검찰 개혁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이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OECD 최고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한국 주권자의 의식을 폄훼하면 안 된다. 내 사건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희망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륙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엄청났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 그것이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검찰도 조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소환하고 정경심 교수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기까지 했지만 굳게 닫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대한 극도의 불신에서 비롯된 저항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검찰은 공놀이하듯 가지고 놀았습니다. 때로는 애정 표현도 하고 핀잔도 주고 애교도 부렸을 그 문자 메시지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은 꾹이었고 검찰은 그것마저 법정에서 공개해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자녀의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 가져가려던 검찰은 정 교수의 일기에 써있는 물고기 꿈 이야기를 범죄의 증거라며 법정에서 내보였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닙니다. 촛불 시민 개혁사입니다.